다양으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것이 활짝 핀 꽃나무인데요. 거리에 예쁜 꽃을 보며 봄을 실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봄철부터 시작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여름을 대비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인데요. 도시 경관 정비는 물론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가지치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얼핏 봐도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요. 글쎄요, 나무를 잘라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잘랐어. 가지치기 적당히 해줘야지. 가로수 이쪽에는 참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이쪽은요. 그래서 너무 싹도 잘라버리고. 가지를 너무 짧게 치거나 많이 치는 경우 미관 해소는 물론 생각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데요. 나무는 지지 기능이 무척 중요한데 그러한 줄기나 가지 쪽의 상처로 인해서 썩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썩으면은 여기 나무의 줄기에 지지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뿌리 쪽과 연관된 부분에서의 부우라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가지치기 작업 중 난 상처가 나무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길목 대부분의 가로수에도 크고 작은 상처가 나 있었는데요. 일회성으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상처가 아물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크게 발생시키지는 않는데 같은 자리를 매년 자르면서 발생하는 상처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수종의 나무가 심어진 이곳. 그런데 가지치기를 오래 받아온 쪽 나무들의 상태가 썩 좋지 못합니다. 과한 가지치기를 받지 않은 나무는 상처 없이 곧게 줄기가 뻗은 반면 과한 가지치기가 반복된 나무는 곳곳이 썩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그럼 벽에 다 썩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요, 전부 다 썩어가고 있거나 썩은 부분에 해당되죠. 내부의 소리 전달 속도로 부식 상태를 확인하는 음파 측정기를 활용해 나무의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썩은 나무와 건강한 나무를 비교해본 결과 속이 멀쩡해 소리 전달이 비교적 빠른 오른쪽 건강한 나무에 비해 안쪽이 썩어 곳곳이 골면 왼쪽 나무는 소리가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처한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가지치기라든지 관리 방법이 조금씩은 차별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나무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키우는 거는 절대 올바른 관리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사라져가는 나무들이 있다는 전주의 한 하천을 찾았는데요. 하천 양옆으로 흐드러진 버드나무들이 감탄을 자아내던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반절 정도의 나무가 벌목돼 예전에 푸르던 풍경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전주시에 물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빈도가 증가가 되고 또 하천 동수 단면 확보를 위해서 하천 재예방 차원이 됐고요. 벌목으로 홍수시 하천의 범람 수위를 낮추고자 한 것이라는데요. 현장 곳곳에는 새순이 돋은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아름드리 나무였거든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홍수에 다 버텼고 전 세계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는 이 시기에 이 나무 하나하나가 다 탄소 흡수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새들의 쉼터예요. 이 나무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다. 만약에 뿌리가 들어져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거는 그런 거는 정리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방법들도 거기서도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천에 있는 자생하는 나무나 아니면 하천에 있는 동식물과 같이 살아야 될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해당 지역 환경단체는 시 측의 벌목이 홍수 피해를 줄인다는 정확한 근거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필요에 따라 벌목할 수 있지만 나무 개별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파란 것이 너우러진 게 좋지. 그런데 이렇게 싹 비워버리더라니까. 한옥마을이면 자연이랑도
가까운 건데 굳이 나무를 잘랐어야 했나. 왜 저기가 왜 이렇게 휑하게 되어 있는지 좀 아쉬워요. 원래 되게 예뻤거든요. 모양도 특징도 저마다 다른 나무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보다 나무 훼손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죠? 네, 사실 요즘 가다 보면은 이 공무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또 뒷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지자체에서 매년 하는 이런 가지치기,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로수 관리인 가지치기 방법은 강전정 방식인데요. 네. 이는 이제 일괄적으로 많이 또 짧게 가지를 쳐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이제 비교적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약전정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나무 종류마다 가지치기 방법을 달리해주고 또 최소한의 가지만 베어내는 방식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교적 비용도 많이 드는 방법인데요. 네. 사실 이미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 약전정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네. 충북 충주시 금릉동의 은행나무 길인데요. 이제 보기에도 시야에 막힘이 없고 또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죠. 네. 이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모양을 둥그렇게 잘라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길게 자란 세 가지의 짧은 부분과 또 위쪽을 향해 자란 가지는 남겨주는 방식입니다. 생장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 나무가 웃자란다고 하잖아요. 웃자라는 걸 좀 막기 위해서는 좀 이러한 가지치기가 이제 필요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홍수 예방을 위해서 벌목을 한다. 이게 근데 맞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 이거는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환경단체는 이제 벌목이 홍수 예방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히려 벌목을 하지 않아야 나무들이 녹색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벌목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전 만년교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홍수 피해와 또 댐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819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을 벌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자 해당 지역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홍수 피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게요. 뭐 숲에 나무나 뭐 가로수나 있을 때 관리를 잘 해야지 지나간 뒤에는 너무 늦어버릴 수 있겠죠. 오늘도 생생한 현장 전해주신 임현정 PD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니 이 시각 세계 일면 만나보기 전에 일단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네. 할게요.